간단하게 연봉이 얼마다, 대한민국 1%다, 이거 갖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내가 은퇴하는 순간, 내가 아픈 순간, 내가 다치는 순간 이건 다 끝나요. 자, 오늘은 그 대한민국 국민들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램, 대한민국 1% 연봉, 뭐 백만장자, 뭐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, 대한민국 1% 연봉이 약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. 1억 5천의 그 반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럽다, 이런 반응이에요. 오늘 큰 주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, 1억 5천을 우리가 받아볼게요. 가상으로 받아보면 이제 응애응애 태어나서는 돈을 못 벌죠. 그리고 1억 5천을 60세에 번다, 60세에 1억 5천이 됐다, 뭐 이것도 뭐 부럽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빨리 벌고 싶을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반적인 걸로 가서는 이제 좀 학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공부를 잘해야 될 거예요. 그럼 이제 20살 정도까지는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될 거고,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남자니까 남자 기준으로 얘기하면 대학 4년제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거나 아니면 유학 코스를 좀 밟을 거예요. 엘리트 코스. 그리고 군대도 가야 되고, 그럼 대략 30살 정도가 됩니다. 30살 정도가 되는데, 문제는 여기서 뭐 사교육비를 썼다 안 썼다 이런 거는 안 따지더라도 30년은 아무런 경제 활동도 없어요. 그렇죠? 그럼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경제 활동을 해서 30년 동안 자기가 쓴 거를 다 벌면 본전을 하는 거예요. 물론 요즘에는 7, 80세 이상도 돈벌이를 하시는 분이 있지만, 그냥 평균적으로 60세 정도까지 수입 구조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럼 30년을 난 평생 썼고 이제 30년 동안 벌어야 돼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, 이 30년 동안 벌어서 얘를 또 메꿔줘야 돼. 왜? 얘 2세가 또 태어나잖아. 그죠? 네. 그러면 나 혼자 쓸 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 쓸 걸 여기서 같이 벌어줘야 된다고. 그러니까 뭐냐면, 내가 쓴 것만 하면 본전이지만 이제 내 자식이 쓴 것까지 하면 더 벌어야 된다고.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있어요. 내가 60세에 은퇴를 했어. 그럼 여기서 돈벌이 구조가 안 나오죠.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벌어놓은 거 갖고 써야 돼요. 100세를 30년으로 한다면 100세 가라고 하면 딱 안 맞아 떨어지니까 30, 60, 90에 죽는다고 할게. 네. 더 살고 싶어? 네. 더 살고 싶으면 오늘은 그냥 90세로 할게요. 그러면 30년 동안 벌어서 내가 쓴 돈을 충당하고, 본전이에요. 그리고 남이 쓴 돈도 벌어줘야 돼. 쓸 돈도. 그리고 은퇴를 하면 이제 있는 돈 가지고 나머지 30년을 살아야 되는, 굉장히 프로그램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걸로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현실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, 이게 사실 오늘의 주제인데,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데 그게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억 5천이든 그걸 가지고는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. 제대로 된 경제활동, 즉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것도 이제부터 좀 디테일하게 해볼게요. 자, 그럼 이제 30이 되면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.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은 1억도 받아요. 연봉. 최고 스펙, 요즘 말하는.
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건 고스펙의 분들이 평균 연령은 다 높아. 그렇겠죠. 아무래도 네. 네. 뭐 면접 볼 때 일단 서류 면접부터 볼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공무원, 처음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이 뭐죠? 제일 좋은 게 판검사 이런 건가? 네. 그렇죠. 연봉은 좀 낮더라도 그렇죠. 뭐 어쨌든. 그리고 이제 대기업 이건 좀 연봉이 높을 거예요. 네. 이런 분으로 들어가면 1억까지는 아니어도 1억 가까이는 받는 걸로 알고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좀 과하게 말하자면 이런 분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듣는 분이야. 맞죠? 부모가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공부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. 네. 공부해라. 그러면 너는 좋은 직장에 갈 것이다. 그렇잖아요? 네. 공부를 열심히 엄마 말씀, 아빠 말씀을 잘 들어서 간 게 대기업이란 얘기지. 그럼 이분들은 거기에서 나오질 못해. 자기가 꿈을 이뤘잖아. 그리고 평균 나이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연봉을 받잖아요. 그래서 평균은 다 높은데 이렇게 부자가 나올 확률은 꼭 거기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야. 왜? 거기 들어가면 거기 나올 일이 없거든. 근데 한번 들어가 봐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친구들보다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쪽은 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요. 어려운 일 많이 주고 힘든 일도 많이 주고 게다가 심지어는 진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 아부? 이런 것도 평생 안 해본 아부 같은 것도 해야 돼. 그리고 이제 최악은 뭐냐? 젊은 세대들이 치고 올라오는 데서 뭐 기술이니 뭐니 약해지니까 무슨 뭐랄까 약간 지키기식으로 자기 직장을 다니는 제 나이 또래도 있어요. 네. 거기 이제 발전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안 잘릴까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지. 인생을 살면서 주인공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거긴 평생 을로 살아야 돼. 근데 지금 돈 얘기하는 거니까. 그러면 이제 뭐 좋은 직장 가면 대출도 잘 나와요. 잘 나오고 뭐 의사 그런 분들 대출 잘 나옵니다. 신용으로만. 그래서 이렇게 대출도 받을 수 있고. 그럼 첫 번째 이제 막 하면 차 사잖아. 첫 차가 무슨 누구는 모닝인데 그분들은 한 뭐 소나타나 그랜저로 끌 수 있어요. 그리고 같은 30평대여도 우리 여기 일산이지만 서울 살 수 있어. 근데 그거를 살 수는 없어요. 무슨 얘기냐면 살 수는 있는데 대출 없이는 못 사. 그런 사람들도 뭐 1억 연봉을 10년을 내 모아봤자 10억밖에 안 돼. 뭐 10억 갖고 서울 뭐 살 수는 없는 건 아니지만 좋은 동네는 못 사잖아요.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사는 거야. 차는 뭘로 사? 대출 받아 사는 거 아니야. 대할부니 뭐니. 네.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버는 돈으로 맞벌이도 할 수 있지만 남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가족들을 또 챙겨야 돼. 근데 그것도 이제 호봉인들이 올라가면 조금씩 올라간다. 대한민국 1%가 내가 됐다고 칠게. 40대. 40대에 대한민국 1% 괜찮죠? 일반적인 걸로 괜찮을 거야.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 대출 받아서 갖고 있을 거고 애들 학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거야. 그렇죠? 그리고 뭐 그랜저 어때요? 1억 5천이면 더 좋은 차 탈 수 있나? 네. 더 좋은 더 좋은 차 제네시스? 네, 그 정도. 뭐 아니면 벤츠 뭐 이런 거 살 수 네, 있겠네. 네, 그 정도까지. 그거 할부로 타고 있을 거야. 네. 그러면 차 있고 집 있고 가족 있는 사람들은 1억 5천이 아니라 5천만 벌어도 다 해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네. 그냥 조금 더 좋은 동네 또는 같은 동네면 조금 더 큰 평수.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아니라 다 승용차 타고 다니고 애들 학원 다 보내고. 그러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그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1%도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.
그리고 좋은 동네 살고 뭐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됐어. 그럼 은퇴를 딱 하는 순간 물론 퇴직금도 있긴 있지만 네. 그럼 이제 내가 어떤 노후 자금을 받는지 이런 걸 그때서야 이제 고민하는 거지.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자식 교육에 많이 또 투자를 하거든. 네. 그럼 대한민국 1%인 1억 5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변화해야 되는 삶도 변하는 게 없고, 그리고 노후는 노후대로 또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. 네. 우리가 30대, 40대부터 그걸 미리 생각해 놔야 돼. 음. 절대로. 근데 일반인 대부분들은 또 마찬가지야. 생각만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막연하게 하지만 그냥 뭐 그때 되면 그때에서 하겠지. 그게 약간 긍정적, 낙관적 이런 거라면 난 그렇게 터치 안 해. 근데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들,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. 내가 얼마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를 봤어요. 최고의 외과 의사야. 손이 기계보다 더 좋아. 그럼 이제 어디 파티를 가는데 의리의리한 대저택에서 람보르기니를 끌고 쫙 나와. 쫙 밟다가 사고가 나면서 손이 작살이 나는 거야. 그래서 손을 이렇게 떠는 거지. 이제 명성, 기술 다 물려가는 거야. 그렇죠. 이걸 되찾으려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써. 이게 좀 과하게 말하면 우리가 은퇴했다는 거야. 이제 돈벌이가 끝나는 거잖아. 근데 그때 스승을 만나. 전 재산을 다 쓰고 이제 마지막 여행 자금을 가지고 스승을 만나러 어디를 가는데 아마 티벳인가 거기 갈 거야. 그 스승이 한 얘기를 내가 잠깐 읽어줘 볼게. 막 가보니까 스승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. 정신으로 이걸 치유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나는 뭐 정신까지는 그 나보다 훨씬 높은 레벨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돈 버는 방법이 많고 노후 준비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막연히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그걸 왜 알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야.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알려줘도 거부하는 거야. 지금 당신은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해요. 최고의 외과 의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지. 평생을 그 우물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죠. 왜? 애쓰지만 뭔가 자기 그 우물에 빠져 있는 거지. 더 보고 더 알려고, 그리고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식견을 넓힐 수 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라는 스승의 말이, 첫 만남의 말이 나와.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삶도 뭐 대한민국 1%만 들어가면 짱일 것 같지 아무 변화도 없어. 아무 변화도 없다. 그냥 조금 더 외식만 더 많이 하고 뭐 이 정도야. 조금 더 남보다 좋은 차 타고. 그럼 이제 난 몰라도 돼. 그럼 난 터치 안 해. 하지만 알고 싶은데 알려주려고 딱 하는데도 알려고 들지 않는 거야. 그런 세상이 자기 우물에는 없는 세상이거든.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요 사무실만한 연못에 우리 집 앞에도 있었어. 국회의사당에 가면 이거보다 좀 크지. 잉어들이, 비단 잉어들이 쫙 있어. 그 사람이 쭉 가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싹 몰려. 뭐 주는 줄 알고. 네. 그걸 보면서 요 방만한 우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저 건너편에 호수가 있는지 모르고, 호수에 있는 물고기는 저 강이 있는지 모르고, 왜 평생 거기 사니까. 강이 있는 내 물고기는 또 바다가 있는지 모르겠지. 또 바다가 있는 걸 우리 아는 우리도 또 우주엔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. 그래서 뭐 믿음 뭐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자꾸 내 우물을 치기 시작하면 난 성장할 수 없는 거지. 다시 1%가 부럽다고 하지만 그 1%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.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야. 1%라도 해보자. 그래서 내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? 일반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사업과 투자야.
근데 내가 기업에 다니고 있어. 못 나와. 사업 무서워. 못하는 거야. 투자도 무서워. 못하는 거야. 근데 그 중에 뭐가 쉬운 게 있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노후를 맞이할 거고, 아까 스테인처럼 손가락이 다 착살날 수도 있는 거야. 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말하면 뭐하니까 뭐 명예퇴직이니 뭐 많잖아. 또 40대도 있고 그렇더만. 이제 막 애 낳고 막 뭐 하려고 그러는데 퇴직하면 막막한 거야.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. 왜? 60살 되면 무조건 돈벌이 끝나니까. 근데 별거 아닌 거고, 두 번째는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. 거기서 부자가 탄생하는 거예요. 빌 게이츠가 한 200조 가까이 있는 모양인데 한 달에 50억을 기부한답니다. 내가 150억만 있으면 끝날 것 같지? 빌 게이츠한테는 3달 기부 금액이야. 그만큼 세상은 우물은 넓어. 돈에 대한 우물도. 자,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돼. 진짜 중요한 거야. 또 닥터 스트레인지 또 얘기할까? 오늘 손가락이 작살났어. 근데 이걸 치료하는 비용이 계속 나오는 거야. 또 내가 사는 비용이 계속 나오는 거지.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. 얘 한 10배 차이나. 얘가 1억 5천의 연봉을 받는 애라면 1,500하고 맛 똑같다. 1년에.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겠지. 당연히 뭐 시드머니 뭐 자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맞아 떨어지면 이제 그 견문이나 우물이 커질 수밖에 없어. 왜? 이제 내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돈을 끌고 올 수 있는 정신이 생기거든.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 놀고 먹는 부동산으로 얘기해볼까? 그냥 월세가 넘어간다고 하자. 그냥 넘어가면 이 사람은 정말 돈에 대해서는 자유로움을 느끼겠지. 그리고 또 이게 1,000만 원에서 1억 벌기가 어렵지, 1억에서 또 10배 버는 10억 벌기는 또 쉽다고. 이게 시너지가 이렇게 올라가. 또 두 번째 시너지가 뭐냐면 하면 이게 경험이거든. 이 경험에 대한 시너지도 올라가.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절대 퇴직을 안 해. 직원이 하나 있는데. 그런데 월급도 안 줘.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야. 근데 이걸 또 가끔 어설프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판다. 현찰 만든다고. 그럼 뭐예요? 월급도 안 주는 직원을 자르는 꼴이야.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연봉보다 이게 넘어가면, 연봉이 5천이든 1억이든 뭐든 간에 내 수준의 연봉보다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정신이 이제 더 고차원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. 그럼 내가 오늘 단순 노동을 하다가도 단순 노동을 하게끔 하는 회사를 만드는 사장이 될 수도 있고, 그럼 이제 여기서 자유로운 거야. 게다가 시간이 지나서 퇴직을 하더라도 요건 없어지지? 요거에 대한 그 부와 기술이 점점 늘어나니까 노후 준비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. 우리나라 분들은 자식한테 좀 의지하려는 경향이 조금은 있어. 자기가 열심히 키웠으니까. 근데 안타깝게도 자식들은 아니야. 우리 가족 그러면은 자식 결혼하고 나면 엄마 아빠는 가족이 아니야. 우리 가족은 나, 내 와이프, 내 자식들이지. 근데 그렇게 약간 생물학적으로 그렇대도만 그걸 탓할 건 아닌데 60세가 노후 되면 자식 챙겨주겠지. 웬걸? 그런 거 없다고. 자기가 챙겨야 돼. 우리도 지금 30, 40대지만 곧이에요. 이런 걸 멀리 본다는, 멀리 봐봤자 인간 100살밖에 못 살아. 근데 뭐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이럴 게 아니라 10년, 20년 죽을 때 이런 걸 보고 이걸 잘 생각해 놓자고. 예. 자, 그럼 마무리를 좀 해보자. 간단하게 연봉이 얼마다, 대한민국 1%다, 이거 갖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. 내가 은퇴하는 순간, 내가 아픈 순간, 내가 다치는 순간 이건 다 끝나요. 그럼 내가 오늘 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왔고 척추가 마비됐어. 끝나는 거야. 네. 그런데
미리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면, 뭐 아까 그냥 쉽게 돈이 만들어 놓은 구조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일반인들이 제일 편한 월세만 얘기하자면, 네. 월세를 만들어 놨다면, 나 월세 소액으로도 수십 프로에서 수백 프로 나오는 것들도 내가 강의하곤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서 만들어 놓는다면, 이게 여기에 10분의 1 금액이 같은 가치를 거의 발휘하니까 이걸 끊임없이 만들어 놔야지, 뭐 오늘 내일 올해 이거 갖고 내 연봉이 올랐니 적었니 이런 거 갖고 우리는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. 누구나 다 늙고 누구나 다 돈을 못 버는 시기가 옵니다. 그럼 그때 자식한테 손 벌리고 기초수급자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뭐 전철 공짜로 사니까 좋다는 둥, 이게 큰일 납니다 진짜. 그래서 굉장히 그 불쌍한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? 고독사,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내가 한 달에 자유롭게 나오는 금액이 뭐 1,000만 원, 1억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, 그것 자체를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그것 자체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경험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작이 일반인하고 똑같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서서히 벌어집니다 이게. 그래서 그 노후 또는 그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